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오늘 대망의 100강입니다. 그죠? 가능한 한 오늘 적용 부분에서 시공, 설계 및 시공 중에서 우리가 나무에 관한 그 시공 순서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12하고 병충해까지 제가 하고 여기서 이제 수목 식재에 관한 거는 제가 끝내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시공하고 유지 관리 쪽에도 계속 남아 있긴 있는데 나무에 관한 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끝나고 이제 시설물 쪽으로 이제 잠깐 보면 이제 뒤에는 또 병충해 말함 형태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제가 뭐 일일이 다 읽어주면 여러분도 지겹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상황들을 물론 이제 몇 개 보면은 알지만 너무나 많은 나무 중에 아주 다양성 있게 이놈의 충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뭐 하기는 뭐 하고요. 우리 교재는 중요한 적용수들 중에 어떤 병이나 충에 관한 내용들 제가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어떤 내용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지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물주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주목의 종류도 어떻게 매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주목에다 물조임이라든지 물주기 사실 지주목도 보면은 그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지주목을 매야 되는데 지주목 매고 물을 주죠. 그죠? 그러면 실제 나무가 이렇게 보면 뿌리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주목을 딱 맨 상태에서 물조임을 줘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이게 떠 있는 상태죠. 떠있어 푹 이렇게 우리가 물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분을 왜 가라앉혀야 되느냐면 토양 사이에 어떤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죠. 공기가 없어야만이 실제 그 잔뿌리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잔뿌리 발달에 하는데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정말 이것도 하나의 활착하는 방법이죠. 잔뿌리가 발달하려고 보니까 공기가 있으면 이 활착하기도 전에 사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주목 묶는 어떤 순서도 지주목 감는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법들입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주목 먼저 묶고 난 다음에 물을 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왜 주는지를 모르는 어떤 인부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시비가 사실은 뭐 싸움의 시비가 아니고 비료를 주는 거죠. 비료에 관해서 우리가 시험에 또 꽤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수목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목 성장을 위해서 사실 비료를 주는데 필요한 요소를 물리화학적이라 했어. 물리적 개선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떠한 요소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방법이죠. 그죠?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비료를 줌으로 해서 물리성도 개선되고 화학적인 것도 개선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 그대로 뭐 링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뭐 비료 중에 액상과 고상도 있습니다만 액체 상태와 고체 상태 비료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다량원소, 미량원소 나옵니다. 자, 시험에 우리가 미량원소 써라, 다량원소 써라. 얼마 전에도 그런 시험에 나왔죠, 그죠? 미량원소, 다량원소. 자, 우리가 다량원소 이러면 NPK
밖에 그 다음에 칼슘, 칼륨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 칠 때 기본적으로 딱 스티커를 만들어서 외워야 되는 어떤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만 우리가 또 물어서 이 답을 써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 NPK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NPK만 기본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NPK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량원소, 미량원소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서 가는 게 좋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못 외워도 나중에 이제 시험 다 치고 잊어버려도 상관은 또 없죠. 그죠?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다 뭐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외우는 내용은 따로 스티커를 공부할 때는 그 부분에 붙여져 있다가 스티커를 나중에 포스트잇을 따로 이제 이런 것은 요것만 또 떼서 시험 치기 전에 바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시험 칠 거 외운다 이렇게 다 뭐 정리해놓은 걸 찾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따로 만들어 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량원소 필수 원소 중에 뭐 망간, 그 다음에 아연, 붕소, 구리, 뭐 철,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뭐 그 이 M모가 뭐죠? 그 다음에 CL은 뭐 염소 뭐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제 미량원소가 다량원소, 그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어떤 게 뭐 다량원소는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미량원소는 조금이라도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원소 중에 다량원소, 그 다음에 미량원소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우리가 이런 것의 결핍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결핍 현상이 어떻는가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지금 결핍 현상은 적지는 않았죠. 왜냐면 뭐 N이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뭐 그거 하나 때문에 뭐 요인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망간 하나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 실제로 아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각각의 그래도 결핍 현상 정도는 과거에는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결핍 현상이 나중에 우리 이제 그 하자 진단 같은 거 갔을 때 그죠? 영양분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이런 것은 실제로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병과 충해하고의 관계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실제 병에 많이 걸린다든지 왜 어디 아파서 가면은 너무 영양의 어떤 과다 문제, 그 다음에 영양의 어떤 한쪽 부분으로 치우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생기는 병이죠. 저는 사람하고 나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결핍 현상뿐만 아니라 과다 현상도 생기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영양분의 결핍하고 과다만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섭도라든지 기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온도, 그죠?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뭐 저 뭐야 밀도, 수목의 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사실은 요 같은 복합적인 요소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영양에 어떠한 과다 현상을 써라 아니면 결핍 현상을 써라 라고 할 때 뭐 N이 어떻고 뭐 P가 어떻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무슨 현상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과거에 제가 답은 그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목학이나 어떤 살림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농학 어떤 책에 보면 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적어주면 또 어찌 보면 망적도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핍 가다 현상으로서 요것만 해서 요것만 줬다고 해서 생기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의 과다 현상, 결핍 현상의 기본적인 거는 알 필요는 있지만 이것의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가느냐 그리고 여기다가 환경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죠? 영양분이 뭐 다 좋다고 나쁘다고 해서 좋고 나쁘다고 해서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 또 병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아까처럼 우리가 병과 충해에 관련돼 있는 문제고 결국은 병과 충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유지 관리하고의 관계죠. 자 그러면 병과 충해는 또 나중에 어떤 문제인가요?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던 전정과 전지의 문제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되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밀도하고의 관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또 과습이라든지, 그러니까 환경뿐만이 아니라 토양의 가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이런 거 하나 부족해서 이런 게 생긴다, 뭐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걸 지금 말하고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안 싫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과거에 어떤 기출문제 풀이해 보면 그렇게 다 실려는 있어요. 여러분 찾기 싫으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내놓을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저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기술사의 입장에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답을 해주는 과정에 봤을 때 요거는 뭐 무슨 N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시비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라고 생각을 해요. 표토 시비, 토양내 시비, 연면 시비, 뭐 수간 주사법 있고 이러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책에 보면 표면 시비는 어떨 때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주고 그러니까 방법 그죠? 시비 방법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액체 고체에 따라서 어떤 비료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하는 어떤 방법이나 시기가 사실은 달라지죠. 물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뿌리 건체 몇 센치 패고 구덩이가 어떻고 저떻고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근데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굳이 안 실어놨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기사 때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 잊어버렸으면 기사책을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토 토양내 연면 시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잠깐 실어는 놨습니다. 그죠? 뭐 구덩이 깊이가 어떻고 간격이 어떻고 해가지고 제가 해놓긴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수종이고 어떤 비료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은 결국은 뭐죠? 병충해와 유지 관리의 관계로 같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병 중에는 뭐 전염성이 있고 비전염성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병충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전초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요. 여기 나와 있죠. 전염병과 비전염병 하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염성, 그 다음에 병원체, 비전염성 하면서 제가 단어의 어떠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저는 항상 단어의 어떤 그 정확성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고
이 단어의 정확성을 하나하나 문장마다 뭐 정말 머릿속에 새기듯이 아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끌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염성 하면서 우리가 전염병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죠? 전염성은. 그래서 저 병원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물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병원체라는 것도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곰팡이류, 우리가 말하는 균류로 분류돼 있죠. 그 다음에 세균 하면서 우리가 박테리아를 세균으로 분류합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니고요. 생물학자가 그래 분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뭐 기생충, 뭐 그 다음에 조류, 기생성 종자식물 이런 것을 전부 다 병원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자 이야기를 하면서 곰팡이류 이렇게 핀 것을 이렇게 나무가 봤는데 그 나무는 뭐 좀 말 그대로 뭐 화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균류죠. 곰팡이류입니다. 우리가 버섯도 사실은 곰팡이류지만 그것은 어떤 유익균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아까처럼 병원체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전염이 되죠. 자, 좀 더 들어가면요. 우리가 균은 포자의 관계죠. 그죠? 포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바람에 의해서라든지 뭐 동물에 의해서 자, 이런 것으로 의해서 옮기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염성이라는 것이 무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비전염성은 비록 전염은 되진 않지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습도가 높다라든지 그래서 대기 오염, 고온, 저온, 그 다음에 영양, 그죠? 앞에 그래서 영양의 어떤 문제라든지 수분의 어떤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적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생육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어떠한 병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염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자기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병이죠. 근데 전염은 아니지만 그 환경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 같은 환경에서 전부 다 생기는 병이죠. 그죠? 그 자체에, 그죠? 그래서 나무가 한 줄 쭉 있는데 그 쭉의 환경이 같기 때문에 거의 다 같은 병을 앓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병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균이 침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하게 병이 약한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방치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수세가 약하다고 그러죠. 수세가 약한 나무에 균이나 충이 훨씬 들어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이나 병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뭐 제대로 활착도 제대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전정이나 그 다음에 시비를 제대로 해서 건강한 상태, 그 다음에 앞에 뭐죠? 습도 환경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잘 해줘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병이나 충해가 우리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생기긴 생기죠.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우리가 영양을 다 섭취를 잘 하고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병이라든지 이런 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충의 개념으로 본다면 암의 정도, 그죠? 그런 것도 다 생기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다 생기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덜 생기도록 해주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말 그대로 저거가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염성과 비전염성이 어떻게 구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시험에 접대 피소라고 제가 거전에 이야기를 했죠. 피소 하면서 우리가 벽대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거는 대기오염의 관계도 있지만 실제로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말라 죽는 현상이죠. 가지와 수간 자체가 말라 죽는 현상이 우리가 피소라 했습니다. 자, 그거는 전염성이 아니죠.
비전념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피소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적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전년성이 있고요, 비전년성이 있고 이런 걸 안 적더라도 여러분이 내용을 적을 때 비전념성으로서 환경이죠. 대기 오염뿐만이 아니라 식재의 환경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을 적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어를 우리가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에만 목적을 둬서 답을 적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해 오는 과정이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 하여튼 뭐 암기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풀어나갈 때 어떠한 중요한 요소로서 문제를 연결시킬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출문제 그냥 툭툭툭 풀면서 답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답을 더 사실은 원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 답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기사 때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기술사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환경이나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설명을 해야 되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발병 원인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전염, 비전염에 따라서 우리가 원인과 단계 나오고요. 자, 병진과 표징. 앞에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병진과 표징 하면서 죄는 두 줄이지만 병진과 표징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병해와 충해에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그 전에 앞에 여기서부터 토양의 어떤 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병진과 표징이 뭔가라는 것 앞에 병징은 그죠? 색깔이나 형태 변색되고 뭐 반점 생기는 것이 병징이고 표징은 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외부 모습, 그래서 균사가 노출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이 표징이죠.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병충해에 관해서 나타낼 때 우리가 어떤 병이다, 어떤 표징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무슨 균에 노출되어 있다, 침입을 받았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침입과 침nhập 수와 활nhập 수의 어떤 주요 병증 적용수의 주요 병증하고 표징 그리고 방제 방법까지는 뭐 우리가 뭐 잘 모르더라도 어떠한 표징이 있고 어떠한 병증이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찾아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에 부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접대는 뭐 소나무들도 많이 나오지만 뭐 또 뭐죠? 제선축뿐만 아니라 요즘 벚나무 어떻게 무슨 나무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징, 표징,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구제 병은 모르더라도 어떤 나무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난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병충해는 제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가 우리는 지금 무슨 그거 하는 공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최소한 이것만 읽어도 우리가 침략, 활력 정도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종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부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잔디에 관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잔디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잔디의 종류하고 잔디의 종류와 관리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